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안녕하세요, 김활성 쌤. 예, 안녕하십니까, 한철 씨. 오늘 1부에서 한줌의 소리에 멀리 가는 물 들었어요. 그래서 김활성 씨의 목소리를 미리 한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남으로 지금 이렇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일 텐데 네.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러셨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곡을 이제 직접 편곡을 하셨는데, 네. 와, 그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유영선 그 감독님이 작곡을 하셨고. 예, 일단 형선 형하고는 오래된 인연이었고 그 당시는 뭐 잘 모르던 선배였지만 네. 그래도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좋은 노래의 한 스탠다드처럼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노래였기 때문에 좋아하는 또 친구들과 함께 불렀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요한 잔물결인 그런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멀리 가는 물 그 곡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뮤지션 김활성에서 큐레이터 김활성으로 역할을 바꿔가지고 오늘 어떤 음악 들을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 코너의 첫 마음이라고 할까요? 자궁이라고 할까요? 우리 노래 전시회 1988년에 발매된 3집 음반에 실린 곡들 중에 네. 옛 종이 울 때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옛 종이 울 때. 네. 김용덕 님이 쓰고 또 노래했던 곡인데 그 김용덕 님이 2년 뒤에 그러니까 1990년이죠. 네. 자기 남동생인 김용수와 함께 16년 차이라는 이름의 남성 듀오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앨범 하나를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요. 16년 차이 1집이죠. 그 앨범에 팀 이름과 같은 제목의 노래가 하나 더 실려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노래 제목은 16년 차이. 네네. 어쩌면 이 팀의 주제곡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16년 터울이 있는 형제가 음악과 노래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자기들의 꿈을 소박하면서도 아주 진솔한 목소리로 그러면서도 참 음악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16년 차이가 저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 코너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우리가 함께 또 들으면서 또 얘기 나누게 되는 그 노래들이 만들어졌었던 그 시대를 한철 씨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이런 멘트로도 소개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 참 뭔가 아련하면서도 그렇지. 참 노래다웠고 참 아름다웠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였지.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떤 시대의 한국 대중음악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이제 노래잖아요. 그렇죠. 네, 대중음악의 중심이라는 게 결국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노래가 노래다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될 것도 같지만 또 보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딱 본능적으로 알 것 같은 말이라는 거죠. 진짜 노래다운 노래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노래가 원래 어떤 것이어야 했는지 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다운 노래라는 것은 멜로디 그리고 가사가 참 그 충실한 그런 게 잘 조화를 이루는 노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지을 때 그런 작업 방식 자체에 대한 태도도 또 담겨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노래를 듣고 이거 정말 그 사람다운 노래다. 아니면
정말 그 사람답게 부른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이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예,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참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답게 들린다. 오.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만큼 노래에 진심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에 노래만으로도 어렴풋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는. 그렇죠.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의 어떤 표정과 말하는 것만 봤을 때도 이 사람답다. 오호.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에겐 이 16년 차의 노래들이 참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전시회의 첫 곡으로 고른 곡은 이 형 김용덕이 16년 손 아래의 동생, 막내 동생 용수랑 같이 부르자고 만든 노래이겠죠. 16년 차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덕 작사 작곡의 16년 차이, 16년 차이의 형제가 함께 부릅니다. 두 분이 어떻게 해서 노래하게 되었는지, 노래하게 된 그 시작점의 어떤 사연들이 가사로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둘째 동생이 오빠 막내가 태어났어. 오늘 아침에 나는 17살 까까머리, 너도 까까머리. 살아보는 건 달랐지만 그렇게 닮았어. 시간은 바람처럼 강물처럼 쏜살같이 지나고 나는 벌써 36, 너는 20살. 너와 함께 노래하게 될지 정말 몰랐어. 이제 시작하는 우리 노래 남들도 좋아할까. 20살이 될 때까지 망설였었지. 나는 무엇을 할까. 컴퓨터도 배워봤고 연극도 하고 싶었어. 친구들과 얘기했던 우리의 한날 어렵기만 했지. 뭐가 뭔지 무얼 할지 찾기 힘들었어. 그런데 재미있는 길은 바로 옆에 있었어. 이제 나는 20살, 형은 36. 형과 함께 노래하게 될 줄 정말 몰랐어. 이제 시작하는 우리 노래 남들도 좋아할까.
만들면 어떨까. 세월은 바람처럼 강물처럼 쏜살같이 지나도 우리들은 오늘처럼 함께 노래할까. 그렇지만 세상 일이란 변하기 마련. 세상은 변할 테고 우리도 그럴 테지. 노래도 변할 테고 우리도 그럴 테지. 창화에 드린 햇살 일요일 아침 2부 우리 노래 전시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큐레이터로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16년 차이가 부른 16년 차이입니다. 아, 진짜 노래가 되게 정겹네요. 네. 고개를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까딱까딱 하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예. 좋은 노래를 들을 때 그런 몸이 반응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예. 맞아요. 언젠가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코너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들 또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게 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시간 내서 다시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히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게 참 좋더라고요. 네. 오, 맞습니다. 네. 좋아하는 노래를 시간 내서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듣는다는 게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 때도 사실 잘 하기 어려운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이게 음악 감상이라는 것이 한때는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정말 음악과 1대1로 만난다는 경험이 많이 이제 귀해하고 드문 일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네. 틀어져 있는 음악 속에 그냥 있는 시대라고도 볼 수 있죠. 음악이 우리 일상의 한낱 도구로 이렇게 존재하는 순간들도 많아요. BGM이란 이름으로. 네. 이제 그렇죠. 세상이 좋아지면서 또 나빠지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또 나빠진다고 보기에는 또 그 대가로 또 좋아지는 것들도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네. 약간 저는 너무 그런 귀한 음악들 또 노래들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게 또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기도 합니다. 오. 네, 너무 좋은데 아직은 약간 적응이 잘 안 된다고 할까요? 일단 너무 좋죠, 진짜로. 그러니까 음악을 음반이나 음원의 형태로 소유하지 않아도 스트리밍으로 언제든 검색하면 다 들을 수 있는 시대니까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쩌면 비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네, 16년 차이의 노래 한 곡을 더 들어보려고요. 1992년에 하나뮤직이라는 음반 레이블이면서 동시에 음반을 제작하기도 했었던 일종의 프로덕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스튜디오도 있었으니까 네네, 또 네. 스튜디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네. 그 하나뮤직에서 그 해 92년 가을에 9월 10월인가 10월 11월인가 한 달 간격으로 연달아 음반을 발매했는데요. 네. 16년 차에는 그 중에 두 번째 앨범 하나 옴니버스 그 로마 숫자 2에 순간에서 영원으로라는 작품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호. 예, 그 곡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해요. 역시 김용덕 그 형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들려드렸던 16년 차이라는 노래는 좀 따뜻하고 정감 있었다라면 이 곡은 그보다 좀 더 세련되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순간에서 영원으로.
과거만이 남는 건 아닐까. 시간은 우리 곁을 지나 돌아오지 않는 것. 우리 이 순간을 사랑해. 왜냐면 영원이란 순간들이 모인 것일 테니까. 넌 내게 한 번뿐인 사랑일까? 어쩌면 스쳐가는 바람일까? 같은 시간 속에 함께 있는 우리들도 잊혀진 기억으로 남는 건 아닐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나눈 사랑. 후회 없이 보낸 이 순간. 왜냐면 영원이란 순간들이 모인 것일 테니까. 인생이란 한 번뿐인 꿈일까? 어쩌면 반복되는 현실인가? 지금 이 순간은 현재일까? 과거일까? 어쩌면 과거만이 남는 건 아닐까. 넌 내게 한 번뿐인 사랑일까? 어쩌면 스쳐가는 바람일까. (16년) 차이의 순간에서 영원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첫 곡과는 진짜 좀 다른 분위기인데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첫 곡은 형제간의 그런 따뜻한 온기 같은 거가 표현되어 있고, 이 곡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도 그걸 좀 따라간 것 같아요. 두 곡 모두 각각의 노래가 가진 그런 메시지들이 음악적으로 잘 적절하게 어울리게 또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이 곡은 2년 뒤인 1994년에 16년 차이 2집에 또 실리게 되는데요. 제목이 순간과 영원 이런 이름으로 살짝 수정되고 편곡은 수정 없이 이 버전 그대로 실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하나 옴니버스 음반에 방금 들으신 그 버전이 오리지널 버전인 셈이죠. 네. 하나 옴니버스 90년대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앨범인데요. 우리 노래 전시의 앨범 시리즈들이 새로운 젊은 뮤지션들을 발굴하고 소개하고 그런 목표로 만들어졌다면 하나 옴니버스는 음반의 성격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인들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네. 하나 음악, 하나 뮤직의 연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뮤지션들의 기성곡들이 대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하나 옴니버스 음반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적은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 적어와 보았는데요. 네. 하나뮤직의 레이블 탄생을 기념하는 동시에 소속 아티스트들의 창작 음악들을 대중에게 알린다.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요. 물론 당시 뭐 거의 신인이었었다고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20대 아주 초반이었던 조규찬이나 고찬용 이런 뮤지션들의 음악도 그 하나 옴니버스 음반에 담겨 있었지만 맞아요. 네. 그래도 나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또 기성 뮤지션들의 음악들이 거의 실렸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편곡으로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음악의 편곡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새롭게 녹음하고 믹싱했었던 버전들 이렇게 구성된 음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의 다른 앨범 곡들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컴필레이션 음반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아주 소장 가치가 있는 음반들이 컬렉터들에게는 또 그렇게 되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여담이긴 한데 90년대 초반에 나온 하나 옴니버스 이 오리지널 음반들은 지금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전혀 예측 안 했는데 그 음반들을 다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예, 뭐 그거를 알고 뭐 미리 샀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놓고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 많이 음반들을 사고 그랬는데 대충 누구한테 주고 빌려주고 이사가고 또 정리하고 그러면서 엄청 잃어버리고 또 없어지고 그랬더라고요. 네. 아니 저도 분명 제가 사서 갖고 있던 음반이었는데 누굴 빌려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음반들이 있고요. 또 그런 얘기가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책과 음반은 안 갚아줘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아주 지금 하나 생각났는데 제 후배 중에 김혁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힙합하는 친구인데 마빈 게이의 What's Going On 와 그거 빌려서 지금 22년째 안 갚고 있네요. 네. 지금 생각났어요. 그렇죠. 근데 또 보면 저도 이게 내 음반이 아닌데 내 CD가 아닌데 그런 CD들이 또 있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어떤 놈 집에서 갖고 왔는데 그게 누구였는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것도 또 뭐 있으니까. 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분 중에서 김할성 씨에게 CD를 빌려주신 분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연락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고 자연스럽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옴니버스 음반이 그 당시에 많았던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음반 시장에서 싱글 앨범이 유통되지 않았어요. 다 이제 정규 앨범만 유통되었기 때문에 신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덜 알려져 있는 이런 기성 가수들이 쉽게 음반을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옴니버스 음반이 많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 되짚어 봅니다. 네, 너무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이제 어느새 또 마지막 노래 들을 시간입니다. 설마 16년 차에 노래 한 곡 더 듣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노래인데요. 오늘 마지막 곡은 동물원의 노래들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동물원의 노래. 우리 노래 전시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언제나 오나 이제나 저제나 하셨을 텐데 오늘 듣게 되네요, 드디어. 네, 네 번째 노래 모음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동물원 4집 앨범에 실린 곡인데요. 김창기 작사 작곡의 아침이면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사실 동물원은 한국 대중음악에서 좀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네. 쉽게는 아마추어리즘, 그러니까 비전문적인 뮤지션들에 의한 음악이
이 대중적인 공감을 받은 오호. 그런 음악으로 그냥 공감을 받은 정도를 넘어서 좀 과장하자면 뭐 비유를 해볼까요? 한 네. 거대한 도시에서 이젠 멸종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작은 어린 짐승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랄까요?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왔다고도 충분히 생각될 수 있었던 그런 밴드였습니다. 오. 네. 그 어린 짐승이 사냥에 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 월척을 걷어 올린 것처럼 네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네네. 이 동물원이라는 팀이 그런 뭐 어떤 의도로 기획되거나 결성된 팀은 아니었지만 네, 아니었죠. 예. 어쨌든 좀 전혀 다른 종류의 음악적 신선함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어필을 크게 했었던 것 같네요. 예, 그 다른 종류의 음악적 신선함을 그냥 아마추어리즘 이렇게 퉁쳐버린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 또 맞기도 하죠. 예, 전문 연주자나 프로 뮤지션의 그 아주 꼼꼼한 완성도, 음악적 완성도와 견주어 보자면 동물원은 연주를 잘 못했습니다. 오. 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또 대중음악의 역사가 기억하다시피 연주가 좀 딸리네, 뭐 음악적으로 좀 부족하네, 그런 점들이 동물원의 어떤 약점으로 지적되지 않았단 말이죠. 맞아요. 네. 동물원 음악 들을 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네요. 네. 아예 비교 대상이 없었습니다. 오. 동물원은 동물원 같은 음악을 하는 뮤지션 그룹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팀으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대에 동물원 같은 팀은 동물원밖에 없는 이른바 대체 불가능한 팀이잖아요. 예.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물원은 대중음악 경기장에 부전승으로 입성한 팀이었다. 아, 부전승으로 입성한 팀.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냥 상대편이 기권하거나 뭐 아파서 뭐 탈락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운이 좋아서라든가 때를 잘 만났다라든가 뭐 백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80년대는 여전히 상당히 많은 아마추어 뮤지션 그룹들이 사실 존재하고 또 활동하고 있었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미로든 또 진지하게든 이 한창 이 상업주의 음악이 활개를 쳤었던, 아하. 시작했었던 그 대중음악판에 그런 도전했었던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꽤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동물원의 음악에는 다른 여타 소위 비상업적인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순수한 음악성들, 또 음악적 열정들, 그런 것에서조차 또 그런 잘 발견되기 어렵고 또 뭔가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노래 전시회를 통해서 동물원의 음악을 쉽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다면 그 특징은 여러 팀들한테 발견될 수 있었겠죠. 네네. 그만큼 동물원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네. 그 어떤 무엇인가를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 자료 같은 걸로만 보면 네. 당시 정말 잘 나갔었던 산울림의 김창완의 지지 또 응원 같은 것들이 또 있었고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첫 번째 앨범 그 프로듀서 네네. 제작자였죠. 네네. 네, 우연히 그 김창기라든지 그 동물원 친구들의 네. 음악들, 테이프로 녹음된 그런 음악들을 듣고 야, 이거 그냥 만들어도 2대 여대생들은 꽉 잡겠다. 그런 이대를 비롯한 숙대, 네. 그렇게 얘기를 서울여대. 네. 그래서 원래 동물원 팀의 원래 이름이 이대생들을 위한 발라드라는 오. 팀으로 원래 하려고 그랬었대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러면
나 이대다운 여자에 상응하는 네네. 음악이었겠네요. 네, 그런 김창완 씨의 전폭적인 지지도 있었고 어허. 또 기억하자면 동물원 초기 그 히트곡들을 불렀던 고 김광석 님의 명품 보컬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네. 또 그렇지만 아마추어 뮤지션 그룹이 문제가 사실 아니라 어허.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 전문 음악판에서도 잘 만나기 어려운 그 어떤 무엇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게 글쎄요, 저는 한번 조심스럽게 그것을 김창기의 노랫말 또 그 노랫말을 담은 김창기의 멜로디 메이킹 또 그 멜로디를 표현하는 김창기의 노래 부름이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오. 일단 김창기의 노랫말은 대중음악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가요의 큰 물줄기 가사를 쓰는 데 있어서 그 물줄기와 다른 물줄기였던 것 같고 네네. 또 멜로디도 가요이지만 완전 그 당시 가요하고는 다른 팝적인 무언가가 요렇게 저렇게 산재했던 것 같고 그리고 김창기의 노래 부름 뭔가 그 특유의 순둥순둥한 그 느낌이 그런 것들이 뭉뚱그려져서 김창기 그리고 동물원의 음악이 특별했던 거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 예, 순둥순둥하면서도 뭐 비교 불가한 간절함이랄까? 아, 맞아. 그런 맞아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계속 어떤 무엇인가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두둥 김창기였군요. 네, 동물원 하면 김창기지. 그런데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김창기는 동물원을 탈퇴한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동물원 김창기 이렇게 등식으로 그러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의 추억 속의 동물원은 김창기랑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뭐 바로 그 동물원의 명곡 대표곡 또 대중들이 기억하는 히트곡들이 대부분 김창기 작사 작곡인 경우가 있어서 그렇긴 할 텐데 네네네. 그런데 물론 박기영이나 유준열 같은 동물원으로 하여금 가장 동물원다운 컬러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던 그런 준수한 싱어송라이터들이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네. 김창기는 그런 동료 멤버들과도 좀 다른 음악성이랄까요? 노래관 어떤 그런 다른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 어떤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 네. 기술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뭐 어떤 걸까요? 아까 우리가 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런 말에서 노래답다라는 말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어쩌면 그 김창기의 기술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예, 노래다움을 잃어버린 그 노래를 노래답게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 이런 것과 연관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래를 노래답게 만드는 기술. 예, 네. 노래다움을 잃어버린 노래를 좀 노래답게 만드는 기술. 오호. 이게 단순한 뭐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니기도 하면서 김창기만의 테크닉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좋은 노래들을 통해서 이 노래다움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노래 전시회의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과연 노래다움이라는 건 뭘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김할성 큐레이터께서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창기 작사 작곡 아침이면 김창기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오늘 우리 노래 전시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와 함께 했고요. 오늘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아침 햇살이 눈부실 때 그 이마에 곱게 입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참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생각해보면 무척 쉬울 것 같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아침이면 변함없는 하루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아침 햇살이 눈부실 때 내 수줍은 꿈을 속삭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생각해보면 무척 쉬울 것 같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아침이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해. 아침 햇살이 눈부실 때 그 이마에 곱게 입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